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이 어쩌면 바로 호르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숨은 지휘자, 이 호르몬에 대해 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픈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늘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여기저기 쑤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죠. 어쩌면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아니면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질문이 사실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제2형 당뇨, 우울증, 심장병,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지 않는 뱃살이랑 만성 피로까지 보통은 이걸 다 각각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아주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휘본부, 바로 마스터 컨트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부터요. 우리 몸에는요, 이 모든 호르몬을 총괄하는 중앙지휘본부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내분비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HPH축, 생식을 담당하는 HPG축, 그리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HPT축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뭔가 문제가 딱 생기면 마치 도미노처럼 와르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도미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의 비상벨, HPA축이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이 넘쳐나는 코르티솔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생식 시스템인 HPG축을 억제해버려요. 뇌에다 대고 야, 지금 비상사태야, 생식 같은 건 나중에 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네 번째,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정말 중요한 성호르몬 생산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트레스라는 거 하나가 호르몬 시스템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악순환의 덫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떻게 이 작은 불균형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서 만성적인 문제로 변해버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딱 시작이 되면 스스로를 계속 악화시키는 일종의 자동 강화 스위치를 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멈춰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죠. 이 악순환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성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나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번. 자연스럽게 근육은 빠지고 배에 내장 지방이 끼기 시작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3번이에요. 이 지방 덩어리에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효소가 뭘 하냐면 4번. 멀쩡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더 떨어지고 이건 또다시 더 많은 내장 지방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5번,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악순환의 덫입니다.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이게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성분들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PCOS에서도요, 정확히 똑같은 패턴의 악순환이 발견돼요. 자, 보세요.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막 과도하게 뿜어내요. 근데 이 남아도는 인슐린이 난소를 자극해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을 필요 이상으로 만들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많아진 안드로겐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성별은 다르지만 하나의 불균형이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그게 또 원래의 불균형을 키우는 이 악순환의 원리는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파츠입니다. 이 악순환이라는 하나의 뿌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수많은 질병들로 이어지는지 그 연쇄적인 결과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호르몬 불균형의 영향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말 그대로 구석구석 미칩니다. 심혈관계, 심경계, 뼈, 그리고 신진대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곳이 없어요. 건강한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할 때는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지만
이 균형이 한번 딱 깨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요,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그 유연성을 잃고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뚝 떨어지면 뇌에서 좋다, 의욕이 생긴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수치도 같이 뚝 떨어져요. 이건 마치 뇌 보상회로, 그러니까 동기부여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과 같아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증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쭉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이해를 넘어서 이제 행동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악순환의 고리,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요? 근데 다행인 점은 이게 순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꼭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정말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가장 근원, 상류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나 충분한 수면으로 애초에 HPA축이 과열되지 않게 막을 수 있겠죠. 이미 문제가 시작된 중류에서는 전문가의 감독하에 호르몬요법 같은 의학적 도움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하류에서는 근력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체중을 줄여서 아로마타제 효소를 줄이고 또 식단 조절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 지점을 동시에 공략해서 악순환의 힘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이 부정적인 순환 고리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좋으니 일단 약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 고리가 약해지기만 하면 우리 몸은 정말 놀랍게도 스스로 반대 방향으로, 즉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낼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단순히 피곤하다고 피로회복제 먹고 살쪘다고 다이어트 약만 찾는 건 뭐랄까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거예요. 하나를 망치로 때려잡으면 다른 구멍에서 또 튀어나오잖아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각각의 증상들 뒤에 숨어있는 공통의 근본 원인, 즉 호르몬 불균형과 그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해결책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